데스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스는 지금 표준은 아니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표준으로 정했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데스예요. 지금은 데스를 쓰지 않고 AE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새 표준으로 교체된 것은 아니고 데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표준이 됐을 때 사용했던 키 길이가 56비트였습니다. 그래서 56비트는 현재 컴퓨팅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거죠. 충분히 전사 공격해가지고 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스를 쓸 수가 없고 AES라는 것을 이제 표준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데스는 56비트 키를 사용합니다. 56비트 키를 쓰는데 여기에 보시면 데스는 16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16번을 반복한다는 거고요. 각 라운드마다 키를 요 48비트랑 XOR해요. 그럼 이제 48비트가 라운드마다 48비트 키가 필요해요. 그럼 총 16라운드니까 48 곱하기 16 만큼의 길이의 키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쓰는 게 몇 비트예요? 56비트예요. 그래서 그 56비트를 실제 내부적으로 필요한 만큼 키워야 돼요.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 확장을 시킬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키 스케줄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쓰는 대부분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128비트 키를 쓰는데 이 128비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유지하기 편리한 크기가 돼야 되겠고 또 전사 공격을 했을 때 안전한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팅 수준을 봤을 때 128비트면은 모든 키를 해보려면은 이에 128승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 컴퓨터를 갖고 클라우드 컴퓨팅 갖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 128비트 키가 매 라운드마다 몇 비트 키로 바뀌어가지고 확장이 돼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 길이와 실제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키 길이는 달라요. 얘가 더 커요. 실제 알고리즘 쓰는 키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좀 더 안전하게 하면 이만큼 길이의 키를 랜덤하게 발생시켜서 사용하면 좋은데 이럴 경우에는 키 길이가 너무 커지는 거죠. 사용자가 유지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이 정도의 키 길이, 이 정도의 키 길이라는 건 뭐예요? 전사 공격하기에 안전한 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128비트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요. 대칭 키는 128비트. 그러면 실제 128비트지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키 길이는 128비트보다는 크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키를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 써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히 보면 내부적으로 로테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로테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라운드마다 다른 키를 쓰게 되는 거죠. 매번 다른 로테이트 시켜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내부적인 것보다는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걸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데스만 저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와 실제 사용되는 키가 다른데 이 사용된 키는 새롭게 랜덤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RS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원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도 이제 RSA라는 데가 있고, 이 RSA에서는 이게 90년도 초에 이런 걸 했었어요. 데스 챌린지. 그래서 데스 챌린지는 뭐냐면은 데스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문을 인터넷에 빵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의 평문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평문이 알아내면은 자기가 올려서 자기가 제일 먼저 평문을 알아낸 사람한테 이제 상금을 주고 유명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 챌린지 3 할 때 우승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폴 코츠라는 사람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칩들을 여러 개 만들었죠. 여러 개 만든 보드를 만들고 그런 보드들을 막 여러 개 꽂아가지고 이제 요 하나의 칩에서는 뭘 하겠어요? 복구화를 하겠죠. 얘는 K1, 얘는 K2 해가지고 다 다른 키를 이용해서 그걸 풀어봅니다. 그래서 키를 2의 56승, 데스는 56비트니까 2의 56승계를 검사를 해보면 되는데 얘는 얼마만큼을 찾았어요? 하루도 안 걸린 거죠. 24시간이 아니니까 22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럼 22시간 만에 전사 공격을 해서 전사 공격을 해가지고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77년도에 데스가 표준이 됐을 때에는 DP와 헬맨이라는 사람들은 요만큼의 금액을 주면 하루 만에 데스를 찾을 수 있는 그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만큼을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돈만 많으면 되는데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데스를 깨는 기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93년도에는 요만큼만 투자를 하면은 하루 만에 데스의 키를 찾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정도 비용이면 웬만한 사람 아니겠구나. 웬만한 기업들은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안전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년도에 표준이 돼서 처음에 유효기간이 몇 년? 10년이라고 됐어요. 87년도에 썼고 87년도에 검토해 봤는데 10년을 더 쓰자. 그럼 97년까지 유효한 거죠. 근데 90년 초만 되더라도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데스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90년 초부터는. 아직까지도 표준이지만 표준에 있는 알고리즘을 안 썼어요. 왜?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 쓰고 다른 시중에 있는 다른 알고리즘들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트리플 데스를 쓰는 거예요. 트리플 데스. 트리플 데스는 데스를 한 블럭을 암호할 때 데스를 3번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암호화를 하면 키 하나로 M을 암호한 다음에 다시 또 암호하고 다시 또 암호화를 해요. 그럼 키 길이가 몇이 돼요? 56 곱하기 3이 되죠. 그럼 키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56 곱하기 3. 이게 트리플 데스인데 트리플 데스는 56 곱하기 3이면 얼마야? 150비트가 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많아지는 거예요. 두 개로 하면 112비트죠. 그럼 얘는 약간 짧고 물론 90년대에도
112비트면 충분히 큰 만큼이 돼요. 그래서 3개를 쓰지 않고 이렇게 됐나? 이렇게 키를 2개만 쓰게끔 K1 3번 데스를 하는데 키는 2개만 쓰게끔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머 하는 게 아니라 아머 보크와 아머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했을 때 K1하고 K2가 같은 키를 쓰면 어떻게 돼요? 요 2개는 상쇄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K1 한 번 한 거랑 똑같이 돼요. 그래서 트리플 데스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만약에 트리플 데스를 안 하고 그냥 데스를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K1하고 K2를 똑같이 놓으면 한 번 하는 게 되겠고, K1과 K2를 서로 다른 키로 놓게 되면은 키 길이가 112비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64비트로 바꾸는 거니까 만약에 요거랑 똑같이 하는 EKM 요런 애를 발견할 수 있으면 키 길이가 112비트가 아니라 뭐가 돼요? 56비트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3번 하지만 우리가 공격할 때 3번 한 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키만 찾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증명되어 있듯이 이런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키의 안전성은 112비트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112비트로. 그래서 데스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발견이 안 됐어요. 뭐만 문제예요? 키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 표준이 나오기 전까지 데스를 계속 쓰고 싶으면은 그냥 데스를 쓴 게 아니라 뭘 썼냐면은 트리플 데스를 쓴 거예요. 트리플 데스는 아머를 할 때 3번의 데스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3개의 키를 다른 걸 쓰지 않고 2개만 썼어요. 2개만 썼어요. 왜냐하면 112비트만 되더라도 충분히 그 시점에서는 안전했기 때문에 112비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편한 건 누구예요? 사용자가 불편해요.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게 키죠. 그렇죠? 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은 커져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키 길이를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편리성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 길이는 전사 공격에는 충분히 길어야 되겠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사용자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썼습니다. 데스를. 그렇지만 트리플 데스는 데스에 비해서 키 길이는 늘어났지만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3배 증가한 거죠. 그렇죠? 3번 하니까. 원래는 데스는 한 번만 하는데 트리플 데스는 3번 하죠. 그래서 트리플 데스는 키는 늘었지만 속도는 3배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려진 거죠. 3배. 느려지는 문제점이 또 생겼죠. 키 길이를 늘렸지만 속도는 느려졌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ES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call for proposal, 제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RFP를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우리가 과제 같은 거를 얻기 위해서도 정부에서 RFP를 내놔요. 그러면 저 과제는
내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제안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그럼 그 제안서들 중에 가장 훌륭한 제안서를 채택해서 그 사람한테 연구비를 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또 전 세계적인 연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뭐 회사가 됐든 정부가 됐든 필요한 연구 과제가 있으면 이런 걸 개발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제드가 할 수 있습니다. 막 제안을 하면 그 중에 가장 제안서를 잘 쓴 사람 또는 제안서만 잘 쓰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뭐가 좋아야 될까요? 과거 이력, 연구 결과들이 충분히 좋은 연구 결과도 많이 낸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성과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준도 우리는 블럭 크기는 128비트가 돼야 되겠고 키 길이는 3개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128비트, 196비트, 256비트. 왜 3개를 했을까요? 그냥 128 하면 됐는데 3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일까요? 128비트도 지원해야 되겠고 196비트도 쓸 수 있어야 되겠고 256비트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컴퓨팅 수준이 우리의 컴퓨팅 능력들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이 표준어 제한된 거는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128비트가 도저히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뭘 쓰면 돼요? 196비트를 쓰면 되겠고 196비트도 짧으면은 256비트를 쓰면 되는 거예요. 표준을 새로 안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표준을 정해놓고 이 표준은 문제가 생기면 바꿔야 되겠지만 문제가 안 생겼지만 키 길이가 현재의 컴퓨팅 수준에서 부족하면 키 길이만 바꿔서 쓰면 되게끔 제안서를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요 제안 나간 다음에 많은 것이 들어왔어요. 많은 것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5개만 채택을 했습니다. 15개. 제가 어디냐? 뭐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보면 15개 중에 카스트 256, 크립톤, 딜, DFC, E2 뭐 이렇게 해서 15개가 후보에서 걸러졌어요. 그 15개 중에 크립톤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것도 15개 후보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 15개에서 5개로 줄였는데 그 5가지가 뭐였냐면은 어디였어? 그 15가지가 마스, RC6, 린제델, 서펀트, 투피쉬 요 5개가 마지막 후보까지 남았는데 마스는 누가 제안한 거냐면 되게 IBM에서 제안한 거예요. IBM에서. 그리고 RC6는 RSA 개발자 중 한 명인 MIT 교수 리베스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안한 거고요. 서펀트는 또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건데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2개가 어디죠? 영국에 있는 대학? 옥스퍼드랑 캠브리지예요.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앤더슨 교수가 제안한 거고요. 린제델은 벨기에 별로 유명한 대학은 아니고 석사 학생들이 냈고요. 투피쉬는 슈나이더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낸 거예요. 그럼 5개가 있는데 하나는 IBM, 3개는 정말 아주 유명한 암호학자들이 만들어서 낸 거고 하나는 그냥
속삭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채택된 거는 이것들이 아니라 린제델이라는 것이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다. 그래서 린제델이 됐고, 린제델이라고 이제는 안 부르고 지 이름들로 딴 건데 부르지 않고 우리는 이 알고리즘 이제는 AES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ES는 이렇게 꼬지는 게 없이, 그러니까 데스는 페스탈 구조라고 해서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꼬아지고 있거든요. 바늘 쪽에서 이렇게 좀 꼬아가지고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AES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AES는 기본적인 비트 연산으로 그 내부가 되어 있지 않고 수학적인 뭔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미난 거는 이 수학 식들이, 수학 연산들이 우리가 비트 연산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수학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곱을 하는데 그 제곱을 하기 위해서 진짜 숫자를 제곱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 연산, XY 연산과 시프트 연산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단히 그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데스와 달리 이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려고 그래도 되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AES라는 걸 쓰고, 여기 보시면 10개 라운드로 돼 있어요. 128비트는. 그런데 196비트 가면 라운드가 늘어나요. 라운드가 좀 더 늘어납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 똑같은데 라운드만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함수를 설명드리면, 해시 함수는 임의의 문자열을 고정된 크기의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긴 문자열 대신에 요거를 그거의 대표값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이게 미국 표준인데, 재미난 거, 미국 표준 이름이 SHA예요. 우리나라 표준 이름은 뭘까요? HAS예요. 되게 유치하지 않아요? 미국 이름이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에요. 우리나라 표준은 해시 알고리즘 스탠더드예요. 정말 그 장명하는 게 되게 유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표준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표준이 있는데 각 나라의 표준을 잘 안 써요. 그냥 미국 표준을 많이 써요. 왜? 우리가 쓰는 그런 브라우저들이 크롬, 익스플로러 등등에 한국 표준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은 한국 표준을 안 만들어서 넣겠지. 미국 표준은 당연히 브라우저에 만들어서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예를 들면 TLS, SSL을 써서 우리 뭐죠?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 접속할 때 아이디 넣고 이렇게 접속할 때 이제 그 암호 세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알고리즘 쓰는데 대부분 AES를 써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을 안 쓰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인증서를 쓰잖아요. 인터넷 뱅킹 할 때. 그리고 이 인증서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 공인인증서 쓰냐? 그리고 그 인증서를 구현했던 기술이 뭐예요? 익스플로어만 쓸 수 있었어요. 크롬 못 썼어요, 옛날에. 그리고 익스플로어를 썼는데 익스플로어에서 인증서를 쓰려고 그러면 뭘 썼어요? 액티브엑스를 썼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인증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ActiveX를 쓰는 게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ActiveX를 썼을까요? 그쵸? 여기 브라우저면 여러분들의 인증서는 어디에 되어 있어? HDD나 USB에 들어있죠? 그쵸? 그러면 USB나 하드를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코드가 돌아가는데 내 파일 시스템에 접근한다. 그럼 어떻게 돼? 완전 바이러스 만들기가 제일 좋은 게 그거죠. 그래서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어떤 코드가 돌아갈 때 이 코드는 내 파일의 시스템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인증서를 쓰려 그러면은 뭘 해야 돼? 파일 시스템에 있는 인증서를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ActiveX예요. 그러니까 ActiveX는 원래 브라우저가 보안 때문에 못해야 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ActiveX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게 Active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또 하나, 얘를 가져다가 쓰려고 그랬는데, 얘를 가져다가 이제 USB를 ActiveX 써서 파일을 접근해야 돼, 가져다 써야 되는데, 여기 가져다 쓰려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증서가 들어있죠. 인증서. 인증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표준이에요.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인증서도 미국 인증서도 똑같아요. 근데 인증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공개키는 인증서에 들어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키가 있어야 되죠. 개인키. 개인키. 이 개인키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들어있어요? 암호화돼서 들어있어요. 암호화. 근데 뭘로 암호화되어 있냐면은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로 되어 있어요. 패스워드 기반. 패스워드 기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친 패스워드로 뭘 만들어? 대칭키를 만드는 거예요. 대칭키를 만들고 그 대칭키로 개인키를 암호화된 거 풀라 그러면 여러분이 패스워드 치면 그 패스워드 친 걸로 뭘가 만들어져요? 대칭키가 만들어지고 그 대칭키로 얘를 풀어요. 그런데 요 패스워드 기반에서 썼던 알고리즘이 시드라는 알고리즘을 써요. 요 시드. 이 시드는 뭘까? 국내 표준입니다. 국내 표준. 그럼 이 시드라는 국내 표준은 크롬, 익스플로러가 구현해 놨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증서를 쓰려고 그러면 ActiveX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ActiveX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국내 표준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 표준을 쓰라고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강제시킨 거죠. 니네들 보안 시스템 만들려면 미국 표준 쓰면 안 돼? 우리나라 표준 써? 그래 놓고 우리나라 표준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 쓰니까 우리나라 표준으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브라우저에 있는 API 갖고 얘를 풀 수가 없어요.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 이 ActiveX. 그러니까 이 ActiveX로 모두 해요. 파일도 접근해야 되지만 이 ActiveX에 뭐가 들어있어요? 국내 표준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ActiveX를 없애고 싶잖아요. 그럼 없앨 수 있어요.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없애도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이거 자체를 패스워드 기반으로 암호화하는데 우리나라 표준으로 하면 안 돼. 아니 우리나라 표준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구글이나 MS한테 사정을 해서 여러분들 만들 때 미국 표준만 넣지 말고 우리나라 표준도 알고리즘 넣어주세요. 해야 돼.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액티브엑스 같은 거 안 쓰고도 이제 그 크롬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API 갖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거기서 안 되면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뭐 요즘은 뭐 자바스크립트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에 돌아가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표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공인인증서의 한 가지 문제가 뭐다? 공인인증서 자체에 있지 않고
얘를 뭘로 써요? 우리나라 표준을 강요한 겁니다. 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표준 이름들이 되게 웃겨요. 하여튼 미국 표준이 SH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표준 만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HAS. 웃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해시를 93년도에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제시하자마자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바로 2년 뒤에 바꿨어요. 샤1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샤1입니다. 샤1인데 샤1은 해시 함수의 길이가 160비트예요. 해시 값의 길이가 160비트. 160비트면 안전성이 160비트가 아니라 몇 비트가 돼요? 루트로 씌워지게 돼요. 80비트가 안전성이 돼요. 2의 80승. 2의 80승. 80비트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160비트를 쓰면. 이게 뭐냐. 생일 파라독스라는 것 때문에 160비트를 쓰면은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그거의 루트 씌운. 원래 160비트면 2의 160개의 해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루트 씌운 2의 80승 정도의 안전성을 갖고 있어. 2의 80승계를 해보면은 뭘 찾을 수 있다? 충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충돌을 찾으면 해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2005년도에 왕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2의 69승의 비용으로 충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스티븐스는 그거보다 좀 더 뒤에 2의 61승.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성이 2의 80승인데 얼마로 줄었어요? 61승으로 줄은 거예요. 그럼 61비트의 안정성이면 현재 컴퓨팅 속도로 써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샤1을 못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뭘 쓰냐면은 샤2라는 걸 쓰는데요. 이 샤2는 길이가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256, 386, 51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안전성은 얼마야? 256비트면 기본적으로 128비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점, 이런 허점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28비트보다는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샤 계열은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샤3라는 걸 만들었어요. 캐샥이라고. 얘도 똑같은 AS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표준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우리가 샤의 새 표준을 만들 테니까 제안하세요라고 막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이 제안됐는데 그 중에 캐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채택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샤3이라고 하고 있고요. 샤3는 샤2까지 썼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은 샤2를 쓰지 말고 샤3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널리 많이 쓰는 요즘 비트코인은 여전히 요걸 쓰고 있어요. 샤2 256을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그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 모습을 보세요. 32비트 5개 합치면 몇 비트예요? 160비트죠. 그렇죠? 160비트예요. 그럼 9기가짜리 데이터가 있다. 9기가짜리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결과가 몇 나와요? 샤 함수로 치면 샤1을 이용하면 160비트가 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512비트 단위로 쪼개요. 512비트 단위로 쪼개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거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 기본적인 어떻게 하냐? 512비트로 쪼갭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내 입력이에요. 그러면 이 입력은 무지 크다고 생각하면 얘를 어떻게 해요? 512비트로 쪼개요. 그럼 쪼개다 보면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512비트로 안 나눠지겠죠. 안 나눌 수 있죠. 그럼 요 뒤에다 뭐예요? 또 채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512비트의 배수인 입력이 준비되겠죠. 그러면 얘를 요 알고리즘에 넣어요. 요 알고리즘에 요 옆으로 쑥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요거를 SHA-1에 쫙 넣으면은 160비트가 나와요. 160비트가 나와요. 그러면 요 160비트가 그 다음 단계 입력으로 들어가요. A, B, C, D, E라는 값이 처음에는 요 랜덤한 요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A, B, C, D, E라고 하는 고정값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블럭을 계산하고 나면 160비트가 나오는데 요것이 다음번에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또다시 SHA-1이 계산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블럭이 입력이 되죠. 그러면 또 160비트가 나오고 요게 또다시 입력이 돼서 요것을 반복하는 형태로 계속 계산이 돼요. 그러면 요것의 문제는 H, X 있고 Y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요 X는 512비트의 배수예요. 그래서 채우기를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HX의 결과를 160비트 값수, 초기 값수 써가지고 뭘 계산하면 HY를 계산하면 뭐가 돼요? HX, Y를 결합한 거의 해시값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512비트씩 쪼개서 똑같은 연산을 반복합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HX를 알고 있는데 요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요거는 비트 결합한 거예요. X와 Y. 그러면 얘가 돼야 되는 이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요거 값이 있으면 요것을 A, B, C, D, E라는 고정값 대신에 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입력값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Y를 주면 결과는 요 계산한 거는 요거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SHA 계열은 갖고 있어요. 이 특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특성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SHA-3에서는 이런 특성을 안 가지게끔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긴 길이의 메시지를 해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일정한 크기로 쪼개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해시값을 계산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SHA 계열에서 또는 SHA 이전에 해시함수에서 썼던 방식이에요. 요 맥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